그래서 왔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죠. 지난번에도 시간 날 때 자주 오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 그렇습니까? 네. 통합신공안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장애물이 제거가 됐죠. 법사위는 뭐 그냥 통과되는 거고, 본회의에서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겁니다. 13일 날 본회의는 지금 50억 클럽 민주당 강행 통과 때문에 법사위가 지금 좀 혼선이 왔어요. 또 본회의가 4월 27일 날 있는데 통과 시기가 한 보름 늦춰지면 부칙의 법안 발효 시기를 한 2개월 앞당기도록 그래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법안 공포를 하고 6개월 후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그걸 4개월로 발효 시기를 2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할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통과된다고 바뀌었습니까? 안 된다고 전부 했지만은 그 사이에 광주공항도 끌어들이고 여야 합의도 하도록 다 주선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 안 된다고 하는 법안이 다 성사되고 통과되게 됐으니까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항 건설 작업에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아까 질문 하세요 이제. 네, 동국미래 이동입니다. 최근에 상격청사 앞에서 집회도 있고 했는데 김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거는 반대가 없으면 죽은 도시죠. 세상에 어느 정책에 반대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면 죽은 도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그 일부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데 있죠. 자기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부추기는 그 문제에 귀착이 되죠. 그렇지만은 도청 후적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지금 기존의 근대미술관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들어올 겁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근대미술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지금 당장 신청사 이전 문제가 재정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청사를 비워주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도청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천막 치고 신천에서 근무를 할까?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청사 문제가 재정 문제가 정리가 돼야지 이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거고, 그럼 신청사 비워주는 절차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가 문화예술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신청사표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원교도소 부지가 이번 연말에 이제 완전히 가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 부지가 이제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기재부에서 문화부로 넘어가게 되면 문화부에서 그게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 도청사 부지는 문화부가 내놔야 돼요. 지금 문화부 부지로 돼 있어요. 이 문화부가 내놓을 때 문화부가 내놓고 어디로 가느냐? 기재부로 갑니다. 그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도청사 부지를 대구시가 무상 물어받는 절차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도청사 부지는 대구시 50년 미래를 위해서 경북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을 대거 투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그 계획이 곧 기자실에 발표를 이번 주 내에 할 겁니다. 시장님, 문체부에서는 사실 우리 대구시가 5일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변경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좀 당혹스럽다. 우리들은 4일날 대구시에서 와가지고 사업지 변경을 논의를 했고, 우리들은 부지까지 사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작년에 1,800을 그래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대구시가 그 문체부 의견 없이 이렇게 변경한 거는 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에서 대구일보입니다. 본인이 취재한 거예요? 저희 후배가 취재해가지고 어디? 대구일보에서. 그건 잘못 취재했네. 문체부에서 협의 끝났어요.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끝났어요. 협의가 끝났다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제 문체부에서 오케이 하고 용역을 중단하겠다 이겁니까? 용역을 중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래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네네. 도청 후적전은 공약을 지킬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발표해도 좋다. 그래서 발표한 거예요. 그 아마 대구일보 기자가 문체부 취재를 잘못했네요.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물어봐야 돼요. 밑에 실국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관한테 물어봐야지. 교사결정의 주체는 장관입니다. 장관이 컨펌했다. 장관이 컨펌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문체부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발표해도 좋냐? 발표해도 좋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그 후적지 계획 발표하면 지금 현재 북구에서 삭발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딱 끝날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나는 반발하는 거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대구 미래 50년 계획을 전부하고 도시 재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의 지역의 이익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거 거기에 내가 구애돼서 뭐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알게 되겠죠. 우리 지역에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게 이익이 될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되면 자동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거기에서 가서 시위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대구 시정을 250만 시정을 하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전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시계획을 세웁니까? 구청장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승낙받아 세웁니까? 그럼 대구 시장을 왜 해요? 허수아비지. 나 결정할 게 없잖아요. 전부 결정을 위원회에서 다 하고 시장 구청장들이 구청장들이 저끼리 알아서 짜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장을 마로 해요. 시장은 의미가 없지.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나 여러 가지 보면 대화가 많이 경색이 되어 있는데 뭐 진보나 보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두 인물이 만나서 대화를 한 거를 보고 뭐 많은 평가가 있는 것 때문에 시장님은 그 토론회 끝나고 좀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피드백 같은 게 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거기서도 내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 정치판은 토론이라는 게 없어요. 진영 논리만 있어요. 내 진영의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이건 지지하는 거야. 응? 나쁜 놈이라도 지지하는 거야. 그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지금 국회 한번 보세요. 여당이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이 방탄밖에 없어요.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대통령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하라? 선거 앞두고 협치됩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깔아내리고 물어뜯고 해서 자기 편이 이기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총선 불과 1년 앞뒀는데 이제 내년 총선지면 이 정권 레임덕입니다. 총선지면 이 정권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요.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총선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유시민 장관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그래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에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 아니냐. 그때까지는 참고 지나가는 수밖에 더 있나. 막 그런 뜻입니다. 또 나는 좀 달성군에서 보면 좀 이제 가창력 그때 말씀하셨던 그 수성구 편입 관련해서 좀 그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긍정적인 의견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그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가창력을 이제 수성구 편입하는 것을 계속 그럼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민 여론들이 거의 60-70% 찬성 아닙니까? 달성의 가창면의 분들이 지난번에 어느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했대요. 60-70% 찬성 아닙니까?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한 15% 뭐 20% 내외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대구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행안부 통해 가지고 행정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는 정책이 있다면 여기 북한이죠. 김정은 정권이지. 반대가 있죠. 근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주저하거나 중단하면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가창면이 서성구에 들어오는 게 가창면민들한테 행정편이 아닙니까? 그래 들어오는 게 행정편의에 맞다는 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반대가 한다고 해서 주저하고 눈치 본 게 10년이 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거는 정해진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시장 그 상수도 본부 지난번에 그 사망 사고 난 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전임 본부장이 이 조사를 받고 그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금 상수도 본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국장의 입장인데 중대재해법상 주체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누가 상수도 본부장을 가겠나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 방법? 민주당의 이야기에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형사 책임 원리에 반하는 법입니다. 형사 책임의 본질은 자기 책임이에요. 중대재해법 내용 보셨어요? 그건 형사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과잉입법이죠. 그래서 물론 산업재해를 협력해서 방지할 목적으로 그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형사책임 원리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 과잉입법의 문제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법이 되어 있는데 헌법소송을 통해 갖고 정당한 법 폐기 절차로 가든지 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 법 개정하자 그런 절차로 가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해줘야지 행정기관에서는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행정기관의 대책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재해 방지 노력하는 거 그 이외에는 없는데 또 시장님 주변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기현, 김재원, 정광훈 세 사람입니다. 시장님 그 입장은 똑같으신 거예요? 기존에 발표하신 거? 그거야 뭐 별도 누구 보나 맞지. 내가 어느 목회자라는 사람 나한테 쌍욕을 해대면서 그래 대들길래 나는 내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머리가 허연 씌어가지고 그뭐 내 2살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입에 욕은 못하겠고 참 이런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돼서 되겠나. 또 그 빌부터 가지고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나. 막 그런 뜻입니다. 김기현 대표한테는 좀 이렇게 이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좀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제안이나 이런 부분 또 따로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방행정에 전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지.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막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또 네, 이건 좀 경제적인 건데요. 대구가 최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 모터 모빌리티 관련해서 특관단지 신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뭐 이것도 좋긴 한데 국가 지금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번에 용인에 지정된 거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한 25% 세액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처음 그 기자회견 하셨던 일선이 산업,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 그러면 이제 지방에도 그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그런 문제인데. 그게 우리 이제 못하요 것도 나중에 못하면 하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를 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꼭 그거라기보다 지금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정되면 총체적인 그런 혜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첨단 전략 그걸 기회발전 특구를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지.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대구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그 원희룡 장관이 그때 대통령 취임 전인가 우리 대구 와서 한번 이야기한 게 그 과거 이제 문정부 시절에 어떤 공모사업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뭐 한두 개 지정해주고 다음에 또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줄 세우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면 디바이드 룰이다 이거는 지방을 이제 그랬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지방에서 원하면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번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다 하는 건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전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할 때도 15개를 같이 지정해 줬거든요. 기회는 주고 대신 그것들이 투자 유치를 못하면 나중에 국가산단 지정이 안 되는 거니까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웬만하면 지자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주는 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저는 지금 정권이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 첨단 전략이나 기회발전 특구나 이런 것도 보면 또 너무 한두 군데만 또 주면 탈락하는 지자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방 소멸이나 이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쪽으로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래하고 있죠. 원래 한 정권에서 국가산업단지는 3개 정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늘 역대 정권에서. 국가산업단지가 3개가 넘어가면 LH가 그걸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게 LH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15개 지정해놓고 지정은 해주되 사업 수행 능력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성공 확률이 높은 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동댐 맑은 물 하이웨이도 있고 나는 그걸 수정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LH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극구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이국가산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H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LH한테 정작 대구시가 중요한 것은 신공항 사업이다. 거기에 LH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겠냐 그냥 그것도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LH가 과거에는 네, 그래서 제2국가산단은 LH하고 대구 도시공사가 40%, LH가 60%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 특별법 이제 진전이 되면 이제 사업자 선정이 다음 단계 아닙니까? 13번째인가 그죠? 그것도 이제 납득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 질문 자체가 기분 나쁜 질문이다. 자, 딴 사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됐습니다. 옛날에 물어본 됐습니다.
그거 안 하면 신공하지 말라는 소리야. 사업자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번에 이제 국비 보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LH가 보증이 됐기 때문에 LH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국비 그 지원에 국가 보증이 안 돼 있으면 LH 안 들어와요. 10몇 조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법을 밀어붙였고, 특별법이 되니까 사업성이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이 돼버렸으니까 들어오려고 하죠. 또 시장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그건 군사 비밀이라. 장관이 그때 대구에 한번 내려오시는 타이밍을 본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해모임을 먹고. 합의가 돼야 내려오죠. 무대 이전은 참 근본적인 방향이 대구 시민들이 군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군부대 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더 좋은 곳으로 생활 주거지 그리고 교육 환경 그걸 다 마련해 주고 이전하는 게 맞지. 그냥 군부대를 마치 혐오시설처럼 그래 간주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식으로 이전 추진하면요. 그거는 이전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군인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책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 MOU는 지금 현재 뭐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부산 다녀오신 얘기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중앙지방 협력 계획도 있었고 자치조직법 문제도 근데 그거 가서 나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박영준 시장이 엑스포 지원해달라고 한 일도 없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공식 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할 말이 없다. 근데 박영준 시장이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뭐 그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 뒷자리에서는 뭐 자치조직법 문제 이런 얘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자치조직 문제 아, 그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이관섭 수석이 그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섭 수석한테 현장에서 대구 시장님 요청하는 대로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정무수석에서 국정수석으로 바뀌었죠, 그게? 혹시 들었습니까? 이 업무가 원래는 정무수석이 챙기는 업무인데 자치비서관에 있는 서성호 씨 있는 거기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실고 안 주고 그 자리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되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 기준으로서 굉장히 조직 운영에 신축성이 생겨요. 실국을 몇 개를 하든 간에 그건 중앙통제를 안 받으니까.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거죠.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행안부나 뭐 이런 그 중앙부처에서는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방에 뭘 좀 더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완고하죠? 기득권. 예? 기득권.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32개 자리가 인사권이 없어집니다. 예? 서울시 빼놓고 16개 광역단체의 부시장 그리고 기조실장 이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단체장이 실질적 인사권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놓치려고 하겠어요. 1급짜리 16개 자리가 자기들이 인사권이 없어지고 원래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부시장, 부시사를 임명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제청을 안 하고 여태 자기들끼리 인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다 했다고. 법대로 안 했다고. 그 법대로 하자.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1모직 부적지 옛날에 이제 제1모직 부적지를 중심산업지구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 그걸 이제 업무타운으로 만들고 이런 거 옛날에 과거에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어디에? 제1모직 부지. 예.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됐었는데 이게 사실 삼성에서 약속대로 하지 않고 계속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보면 약속대로 이제 타운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이제 보면 뭐 식당 같은 것들, 레스토랑 이런 것들만 있는데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을 원래 약속대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그 문제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하고 약속을 MOU를 체결해서 했다면 그거는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대구시하고 MOU 체결이 다 된 겁니까? 과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페라하우스도 뭐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야구장도 사실은 지어준다고 했는데 야구장은 약속을 안 지켰죠. 삼성에서 안 지키고 MOU를 다 과거에 MOU 다 맺었어요. 대구시장하고 문희갑 시장 계실 때 예? 문희갑 시장 계실 때 했었는데 문희갑 시장 있을 때 오페라 하우스는 지어줬는데 그 오페라하우스하고 야구장 건립 그다음에 그 조건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거를 그 도시로 그 업무타운 아니 내 이야기는 삼성 쪽에서 삼성 사장이 내려와서 대구시장하고 공식적으로 MOU 체결하고 다 했느냐 이거야. 옛날에 했었어요. 내용이 했었어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 좀 오래돼가지고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 근데 그걸 그럼 여태 왜 대구시에서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뭐 20년도 훨씬 지나 지금 내 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건 아니야.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씩 거론을 됐었는데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이게 그거는 계획이 바뀌는 그 부지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의 신수종 사업을 대구 쪽으로 어떤 식으로 유치하느냐 그 문제로 봐야지 단지 그 부지 개발하는 거 거기에 한정해서 보면 옳지 않다. 삼성의 신수종 사업을 대구에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서 삼성이 돌아오게 만드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옛날에 이거 뭐 너가 일방적으로 약속했는데 지켜라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막 그 정도 합시다. 그 삼성이 세계 최고 가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가는 회사답게 대접을 해줘야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지금 밀고 땡기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선생님 지난번에 산단 발표할 그 협의하고 할 때 뭐 유력 기업들 뭐 접촉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몇 번 주셨었는데요. 뭐 거론되고 공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내입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우리 실무진에서 누가 그랬을 건데 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원희룡 장관 오셨을 때 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원희룡 장관 내가 그랬어요? 네네. 아, 내가 실무진한테 듣고 한 소리 같은데 내가 직접 컨택한 건 없어요. 우리 실무진들이 그래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직접 컨택한 건 없어요. 그런데 대구의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공항이 곧 생기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다퉈서 올 거예요. 시장님, 그 예전에 발표했던 태양광 사업 있습니다. 네.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그게 이제 설화중 문제가 강화됐어요. 응? 눈이 와가지고 그 지붕이나 이거 구조물이 이제 국토부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런 강화 시설을 하려면 기업체한테도 부담이 되고 발주하는 그 업체에도 부담이 돼요. 그게 아마 수천억의 부담을 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재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장관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와서 대구시가 요구하는 대로 대구는 눈이 별로 많이 오지 않으니까 설화중 기준을 종전 기준으로 한다. 그 예외를 대구시는 인정해 주겠다. 그 답변이 와가지고 이제 기업체나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수천억의 부담이 줄었죠. 그래서 곧 지금 본격적인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아산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그 지금 뭐 영남권이 됐습니다. 예. 그건 답변하지 않습니다. 전기 그 저번에 한번 여쭤본 건데 한번 더 여쭤드리면 이제 전기값을 뭐 안 올리겠다라고도 지금 발표는 하는데 그 장기적으로는 전기값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값을 무조건 낮추면 해당 산업이 발전을 안 해요. 원래 제값을 안 받으면 물도 비싸져야 물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안 올리더라도 나중에 정부가 내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네. 추경호 장관 불러갖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올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낮으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그걸 대비하려면 태양광 물값이 훨씬 쌉니다. 예,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물값은 우리가 통상 그 78%에서 80%밖에 안 받습니다. 원수 가격에. 원수를 수돗물 가격 그 생산 원가의 78%에서 80%밖에 수돗물 가격을 책정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복지입니다. 전 국민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물값을 갖다가 생산 원가도 원가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기세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나중에 전기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그건 추경호한테 물어보라니까. 태양광 나는 원론만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기업들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여쭤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어제 라디오 인터뷰
중간에 이제 전화를 갑자기 끊으셔가지고 좀 논란이 좀 됐는데. 아니요. 그 논란이 있을 것도 없어요. 질문은 못됐게 하면 계속 이래 밝기 시작하면 설화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요. 예? 살살 약 올리고. 그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다가 보면 설화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설화 방지 차원에서 그냥 끊는다 하고 끊었잖아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막 인터뷰 당하는 사람한테 장난치고 놀리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놀리고 지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인터뷰가 아니고 신문이야. 어? 검사나 경찰이 그냥 사람들도 놓고 신문하는 거야. 그게 인터뷰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인터뷰어가 그 신문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검사나 경찰처럼 말이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문하면 안 되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다른갑다. 국민들이 듣기에 판단하게 내버려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 나온다고 그걸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묻는 걸 그거는 신문이에요, 신문. 그런 인터뷰 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겨야지. 자기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신문하는 거 그건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는다고.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KBS 인터뷰 아침에 할 때도 몇 마디 하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에 그만하자 그거 탁 끊어버렸어. 시장님 저 내년에 검사 출신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말이 안 되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 가능성이 그러면 총선에 망할 판인데 뭘 지금도 검사 정권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검사들이 대거 나오면 그 선거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망하지. 내가 아마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나는 검사도 그만둔 지 30년이 넘었어요. 30년. 근데 검사장까지 거치고 국회의원하러 들어온 거 적절하지 못하다. 검사는 선악을 가리는 직업입니다. 정치판은 선악이 공존해요.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검사 티를 벗는데 8년 걸렸어, 8년. 재선할 때까지는 이거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아니고 거의 검사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서 DJ 저격수라는 소리도 들었고 노무현 저격수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삼선되고 난 뒤부터는 정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느낀 게 8년 걸렸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냥 평검사하고 뭐 부장검사하고 이까지는 모르지만 검사장까지 하면 정치판 들어오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랬죠. 지금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나?
엄격결에 들어오지 않았냐? 떠밀려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대통령까지 안 되어버리냐? 처음에 대통령 들어올 때는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라고. 그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대거 들어온다? 지금 검사들이 뭐 어디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가 있는 거 그것도 내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요. 대구시정은 물어볼 게 없어요. 대구시정. 뭐거나 잘하시니까요. 네. 아니, 나 그 말 들으러 온 건 아니야.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내가 오늘 이제 행사에 잘 안 나가는데, 임시정부 행사는 내가 나갔어요. 여태 그 부시장이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직접 나갔어요. 임시정부 수립 행사는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 8개월 됐나? 9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 지났나? 예. 그럼 10개월째 들어가네? 그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동안 열심히 하고 기관 통폐합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따라오고 또 우리가 뭐 알박기 인사 건절하자고 하니까 전국 시도에서 따라오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안에 이제 내놓고 마트 휴일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난번에 한번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거 규제 해제하니까 과정에 말은 있었지만은 그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합니까? 또 노인 무임승차도 대중교통 전반으로 하면서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것도 이게 70세 상향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국민연금 개혁하고 정년 연장하고 딱 맞물리는 겁니다. 같이 논의가 돼야 돼요. 대구에서 출발해서 국가적 아젠다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재정혁신에서 이거 재정 정상화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또 몇 달 뒤에 중앙정부에서 재정 정상화라는 거 타이틀 들고 나오잖아요. 그 대구시에서 혁신의 새로운 출발을 한 거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지금 다 확산이 돼 있어요. 오죽하면 광주시청에서 대구혁신단장 불러가고 특강까지 했을까? 대구혁신단장이 특강 가서 특강하고 난 뒤에 광주시의 그 산하기관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그 임기일치하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통합신고안법 통과되고 나면 나는 임기 중에 할 일의 4분의 3을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차만 남으니까 집행 절차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놀더라도 시비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짝 1년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3년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4분의 1 하시면 되죠. 편하게 3년 동안 3년 뒤 말씀하실 거 준비하신 건 아니죠? 응? 네. 그래서 국정의 현장은 어차피 전국이고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도 지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발 국정 혁신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이거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정이 늘 중앙정부의 화제가 되고 전국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국정의 아젠다를 대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의 아젠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래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구가
가치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국제 마라톤 하고 난 뒤에 보스턴 마라톤 이상으로 격상을 해보자. 이거 돈이, 여러분들 투자 대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등이 15만 불 줘요. 그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 상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보다 먼저 하면서 20만 불 준다고 한 가정해봐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전체 경기가 87만 800불인가 뭐 그래요. 우리는 전체 상금 규모를 100만 불로 해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회예요. 그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마라톤 대회 할 때 태왕인가 그 육상연맹 회장으로 와 있더라고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그 아파트 한 채만 파란 채만 안 치면 그 돈 상금으로 내놓으면 벌써 100만 불 그거는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 범무동 아파트 한 채 안 파란 거 셈치면 되지 않느냐. 적극 동의하더라고. 내놓겠다고. 그게 이제 상금은 전부 기업협찬입니다. 그 기업협찬이 이래 받아가지고 기업이 대구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수 중에서 마라톤 해가고 1등 상금 받으면 평생 부자가 돼버려요. 그분들은 아프리카로 가면. 그런데 4만 불 주던 걸 20만 불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들이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아프리카 분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안 가고 한국으로 올 거예요. 대구 마라톤. 그만큼 세계적인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게 돈 얼마 안 들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그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국제 마라톤 대회라고. 근데 그걸 원래 5월달 축제 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답니다. 더워서. 차라리 당기라고 그러더라고. 육상연맹에서 말하는 게 차라리 앞으로 좀 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세계 유망 인사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가기 전에 대구 대회에서 하고 보스턴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상금을 처음에 뭐 15만 불 이상 정도로 보고 또 세계 신기록 같은 경우에도 동아 마라톤처럼 50만 불 하는 안 이렇게 검토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아니 그거는 세계 기록이죠. 그 세계 기록은 50만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계 기록은 50만 불인데 그것도 우리가 다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우승 상금 어느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스턴 마라톤 이상으로. 20만 불이? 그거는 좀 전부 실무 협의를 해봐야죠. 태양에서 아파트 3채 팔아야 되겠는데. 50만 불 하면 얼마입니까? 50만 불 하면 6억 정도. 한참 범어동 비쌀 때 27억 나갔어. 범어동 한참 비쌀 때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는 뭐 30억 가까이 나갔어. 아파트 한 채 안 팔면 되지 뭐. 6억은 그거 뭐 국민주택 차원이지. 선생님, 저 미국 CIA가 그 용산 대통령실 도청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최근에. 아니 내 말은 CIA가 세계에 도청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냐. 얼마 전에 메르켈도 도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일 같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CIA 도청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절대 극비의 말은 회의장에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은 도청을 하면 코드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뭐 듣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 안 합니다. 전파로 해요. 이래 A를 하면 이 창문에 떨림 현상 가지고 밖에서 전파를 쏘아가지고 그 전파에 떨림 현상 가지고 음성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런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CIA 도청을 염려해서 극비는 비서관 데리고 연못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관련 수석 데리고 연못에 나가고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 했다는 거예요. CIA 도청설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도청의 부독성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NCND입니다. 결국 NCND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당하면 되잖아요. 실은 어머니가 두바이 출장 예정돼 있으신데 어떤 걸 좀 두바이 출장은 공항 후적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두바이 가서 두바이 관료들 만나가지고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두바이의 전체를 돌아보고 내가 갔다 온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항 후적지를 어떻게 만들면 두바이처럼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느냐,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가면 마리나베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싱가포르 그 마리나베이 보면 밤 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마리나베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양쪽으로. 그 양쪽에 전부 보면 카페, 음식점, 포장마차 비슷한 거 쫙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게 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번에 가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창의공항이 또 커피 타임이 없는 공항이에요. 24시간 공항이에요. 대주고 공항도 우리가 하는 목표는 커피 타임이 없는 공항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야지 인천공항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거는 비행기 이착륙이 안 돼요. 안 해요. 근데 세계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류 수송이 들어오고 하는 여객이나 물류가 자기 나라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한국 사정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합신공항 만드는 가장 큰 목표가 커피 타임이 없는, 그렇게 입국 제한이 없는. 근데 전투기만 좀 다르겠죠? 소음이라는 거는 전투기입니다. 일반 비행기는 그리 큰 소음이 없어요. 소음 피해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때는 민간공항에는 24시간 풀 운영할 수 있는 그 체제로 지금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창의공항은 어떻게 하는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커피 타임이 없어요. 두바이가 커피 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올 때는 자기 나라 기준으로 오는 거지 착륙 기준으로는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착륙 기준으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운용하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관료 만나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그런 거는 일치 안 합니다. 근데 섬유산업 때문에 앞으로 밀라노하고 프랑스를 한번 가봐야 돼요. 그것도 주제가 섬유산업이야. 섬유 패션을 어떻게 하면
대구의 섬유산업을 한번 부흥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세계 패션의 중심이 밀라노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서 옛날부터 난 잘 안 나가요. 근데 꼭 가야 될 곳은 갔다 와야 될 곳은 실제로 우리가 말로 듣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감흥이. 그래서 프랑스하고 밀라노도 한번 섬유와 패션 때문에 한번 가야 돼요. 하반기에 뭐 한번 가야 돼요. 또 북유럽을 가야 되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거는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복지는 세계 최첨단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북유럽은 보면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인 반면에 세금은 한 53% 내야죠. 자기 소득의 한 53% 세금을 내죠. 절반 이상을. 대신 살림은 국가가 살아주지. 애도 국가가 키워. 그래서 복지제도를 한번 견학을 하려면 북유럽 3국을 한번 실제로 책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갔다 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좌진 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복지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또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이 있고 우리 실국장들 유능합니다. 지시하면 아주 매끄럽게 잘 만들어 봐요. 우리 뭐 관련 국장들 다 있는데 뭐. 그냥 첫 기자간담회부터 지금까지 6번 하셨는데 보면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계속 상향이거든요.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 가도 대접받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 출장 가도 대접받습니다. 옛날에는 출장 가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부처 올라오는 사람들 뭐 상대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대접받습니다. 자, 1시간 했는데 됐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오셨습니다. 2달 있다 올게. 두바이 가기 전에 안 오셨어요? 2달 있다 올게요.